자, 여러분은 가장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 화산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경치를 볼 꿈에 부풀어 있는데 안전난간 몇 개가 여러분을 방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요. 떨어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선 여러분은 두 팔을 새처럼 휘두르기 시작할 거예요. 왜일까요? 도움도 안 되는데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기 시작할 거예요. 아드레날린은 뇌의 경보 시스템이 위험을 감지할 때 부신해서 분비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싸움 혹은 도피 반응을 촉발시키죠. 저를 믿으세요. 우리는 몸의 이 기능에 이미 익숙합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거나 당황스럽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다가 들키거나 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뛰기 시작하고 손바닥엔 땀이 나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죠? 여기서는 위험이 훨씬 더 클 뿐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혈당이 분해되고 호흡도 빨라집니다. 호흡이 빨라지면 뇌와 근육에 더 많은 산소가 전달되고요. 그러면 집중력이 더 또렷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몸은 생존 모드로 돌입했고 곧 무슨 뜻인지 알게 되겠지만 초인간이 되기 직전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안타깝죠. 싸움이나 도피 반응 시 날아서 도망칠 수는 없어요. 제트팩도 없잖아요. 잠깐, 제트팩도 녹아버릴걸요? 화산의 온도는 최고 1000도씨까지 될 수 있습니다. 즉 티타늄이나 백금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나지 못하죠. 티타늄이나 백금은 1600도씨에 도달할 때까지 녹지 않습니다. 제트팩이 없다면 여러분의 피부와 근육에는 뛰어난 용융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티타늄 코스튬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쯤 기절했을걸요? 여러분이 거품이 일어나는 지옥의 주황색 호수에 떨어졌을 때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어떻게 애초에 그 화산의 입구에 도달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은 이산화탄소와 황을 들이마시게 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폐는 그걸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가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트팩도 티타늄 코스튬도 없는데 중력이 여러분을 불타는 호수로 점점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돌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이에요. 하지만 마그마 바닥이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은 두 팔을 펄럭거렸지만 당연히 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할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비슷할 테니까요. 네, 우리는 떨어질 때 즉시 팔을 휘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이는 우리의 영장류 조상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의 이론에선 인간은 동굴에 살기 전부터 유인원에 가까웠고 나무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떨어질 때 나뭇가지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팔을 휘둘렀죠. 이 기술로 그들은 높은 높이에서 떨어져 땅에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자 혹은 날카로운 이를 가진 호랑이의 저녁 식사감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몇 세대 후까지 팔을 휘두르려는 본능은 지속되었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본능은 화산에 떨어질 때 여러분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팔을 많이 움직일수록 암층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선 암층을 잡는 것이 생존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나는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이 세 다리 같은 팔로 내 몸을 가장자리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야? 식은땀 흘리지 마세요. 바로 이때 초인적인 힘이 생겨날 테니까요. 아드레날린이 정맥에 가득 찼을 때 보통 사람은 배고픈 사자를 능가합니다. 아기를 구하기 위해 차를 들어 올린 부모들도 있죠. 운이 좋다면 여러분도 암층을 잡고 가장자리로 기어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와이의 활화산에 떨어진 군인처럼 말이에요. 이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화산 안에 암층이 있을지 알 수 있나요? 산에서 암층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화산은 기본적으로 유독가스와 뜨거운 녹은 암석으로 가득한 움푹 꺼진 산입니다. 화산은 겉모습만큼이나 안쪽에도 바위와 암층이 가득하죠.
하지만 암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은 토스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로봇이라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빠져들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을 더 즐기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착지도요. 요컨대 장엄한 용암이 대포처럼 웅덩이에서 튀는 장면은 기대하지 마세요. 착지는 불가하며 유사처럼 몸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실제로는 마그마 위에 닿게 되겠죠. 사실 여러분은 부서지고 말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로봇이라고 가정했기에 망정이지 그냥 인간이었더라면 마그마의 힘은 뼈를 부러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물이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질 때 물도 콘크리트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자, 마그마는 액체 암석을 뜻하는 화려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액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마그마는 아주 질척거리니까요. 여러분이 트램폴린처럼 그 위에서 튕겨져 나가지도 않겠지만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떠다니지도 못하고 아주 놀라운 속도로 약간의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즉,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라면 말이죠. 한낱 인간이라면 이 사고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은 불꽃뿐일걸요? 천도씨는 엄청난 온도라고요. 하지만 심지어 평범한 인간도 화산에 떨어져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사이의 한 짐꾼은 2007년 탄자니아 화산에 떨어져 살아남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는 뜨겁고 녹은 바위 위에 닿았지만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이 탄자니아의 화산은 약 500도씨에 불과한 희귀 탄산염 마그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었죠. 네, 여전히 매우 뜨거운 온도지만 화산 세계에서 이 정도면 그냥 좀 쌀쌀한 정도랍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우리의 오랜 친구 아드레날린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화산에 떨어지는 것이 결코 멋진 일은 아니에요. 특수 열 보호복 없이 화산 입구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화산에 빠졌다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죠. 지난 2019년 5월 하와이 현지의 순상 활화산 킬라우에아의 안전 난간 위로 32살 군인이 껑충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킬라우에아는 불과 몇 달 전에도 폭발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더 조심했을 것 같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군인은 화산의 입구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때 발 아래로 땅이 무너졌고 그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산에 떨어졌다면 아드레날린이나 티타늄 코스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죠. 당시 다행이었던 건 안전 난간 안쪽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군인은 군인이니까요. 똑똑한 사람까진 아니더라도요. 그는 좁은 암층 위에 가까스로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층이 분화구 가장자리처럼 아래로 무너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높은 높이에서 빠르게 떨어져 버려서 스스로 빠져나갈 힘이 없었어요. 아이쿠. 비록 어디도 부러지지 않고 암층에 착륙했다 하더라도 화산 밖으로 기어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벽이 가파른 데다 길이 여러분의 발 밑에서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분명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운 좋게도 떨어지면서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를 것이고 소리를 질러서 목격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군인이요?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한 대담한 동료가 분화구로 돌진하여 그 가엾은 군인을 구조했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잘못하면 그는 화산에 오르려던 그의 생각과 함께 산산조각이 날 뻔했죠. 이 모든 이야기에서 희망을 보셨겠지만 또한 한 가지 귀중한 교훈도 얻어가셔야 합니다. 안전 난간은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안전한 쪽으로만 다니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밝은 면을 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